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착 기관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가 계속 화성유품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3세간 운명이 정해지는 세 가지 요소, 그 중에 중생세간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딪혀지는 그 사람, 인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는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토에서 이 중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상당히 크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으로 인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를 논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행복한 인생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인생의 최선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인생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차선으로 또 선택을 한다라면은 가급적이면은 하기 싫은 일 덜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가급적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의 차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 많은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살아가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거성은요, 직업의 세계를 50여 가지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만 한 30여 번을 다녀봤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과연 너의 인생을 후회하느냐 되돌이켜 봤을 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애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라고 누가 물어본다라면 나는 망설임 없이, 거리낌 없이 오케이, 자, 나는 다음에 태어나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 인생의 계획은요, 어차피 내가 13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결정한 나의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 경험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에 인생을 살겠다, 불도 수행을 하겠다, 나는 법화 신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그 시기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전개 된다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업에 조종사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인간 군생들을 겪어보고, 그리고 이 경험을 또다시 전달해 줄 거야, 법화 경과 더불어. 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절대적이죠. 자, 하다 보니까는 거성은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이 계획은 언제든지 간에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변화하고 수정되고 변모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된다. 순발력 있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막히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자, 내 스스로 인생에 올가미를 매가지고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변과 너무 비교를 해. 상대와 너무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득의 기준이라는 그 올가미를 내 스스로 채우다 보니까 남들은 얼마를 버는데
옆집 사람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풍족하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나를 대입해가지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의 보수에다가 그의 생활 수준에다가 나를 대입을 해가지고 꿰어 맞추다 보니까는 내 스스로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짐과 더불어 계속 내 앞길이 장애가 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자, 예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기상, 기후, 오늘 비가 오느냐 많으냐, 뭐 내일은 어떻고 이런 예상을 해요. 일기예보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나 이 일기예보가 그 과학적인 첨단 장비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을 해도 안 맞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다반사예요. 올 봄에 어땠어요? 올 여름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폭염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그러한 찌른 듯한 우리 스스로를 막 옥죄고 괴롭히는 그런 폭염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자, 2년 전에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그때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선풍기 좀 돌리세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에어컨 좀 터세요 라고 해가지고 전기세까지 깎아준다 그랬어요. 전기료 인하까지 이렇게 정책으로 대두가 됐던 그러한 때가 바로 재작년 일이에요. 그랬듯이 인생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는 항상 변화무쌍하게 나에게 대두된다,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되 반드시 그 시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항상 수정할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과 순발력을 발휘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죠. 그때 달라요. 예전에 무슨 개그 프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다르다는 인식과 인지 하에 우리는 순발력 있게 변화할 수 있는 내 자신을, 그 견지를 구축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내 인생을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강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본인의 길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면은요, 과감하게 이 행로를 선회를 해줘야 돼요. 자, 내가 교우관계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 인간관계에 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내 삶이 망가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주변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세뇌를 받고 그렇게 만들어져 키워졌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요, 나이가 기성세대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연료가 없어요. 충신이 없어요. 옛날같이 송곳이나 대바늘로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참아야 돼. 너가 그 좋은 학교, 그 좋은 직장을 어떻게, 이러한 주입식 의식과 거의 세뇌되다시피 한 그러한 의식이 나의 족쇄를 채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 이 시대에는요, 연료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할 만큼의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가장 소중한 거는요, 바로 굴종님들 자신이다. 그 당사자가 최고의 존재 가치다라고 이렇게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자, 타인들은, 주변의 지인들은 너가 그 좋은 학교에서, 너가 그 좋은 직장인데 왜, 그러나 본인 당사자가 느끼는
그 감정의 골이라든지 깊이는요 거의 지옥의 수준이야. 그 현실이 지옥이라면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빠져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머무르다 보니까는 내 정신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내 몸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져 있더라. 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뭐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론하는데 이 질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이 정신적 마음의 응력이란 얘기야. 해결될 수 없는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장애 때문에 형성되는 질병이 가장 큰 유발의 요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학계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 마음적인 응력이 바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데, 이런 경우는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또는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해 대단히 많은 수의 발생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현실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범죄, 특히나 강력범죄, 살인, 자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 1년에 1000여 건 정도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한대요. 그 중에 남을 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된 그러한 살인도 있지만은 욱하는 그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 살인까지 이르는 이러한 상황, 자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거선이 상당히 어렸을 시기예요. 그때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2년치 월급을 못 받았어. 노임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한테 대면을 해가지고 월급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이 심해졌나 봐요. 해서 이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사장님 가슴에 맞아가지고 절명을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해서 이 아주머니의 아들이 살인죄로 이제는 구속이 됐어.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 후 선고가 무기징역. 자,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으면은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형량을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었겠죠. 어느 날 그러한 부분에 계획된 살인이 아닌 과실에 의한 살인은 형량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그 어두운 시기에 또 그 비난한 시기에 그 가난한 가정에서 어떻게 뒤치다거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아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리고 그 동네 아주머니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가지고 그 아들의 면회를 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을 거성이 직접 목도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과연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가, 나는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인내라는 거, 이 참음의 기준도 반드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이 시대 진짜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시기예요. 변화무쌍한 이 시기예요. 이 시기를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가지고 내 인생을 안이롭게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과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한 가지 경우나 상황이나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게 나의 적성이 아니다, 나의 진로나 나의 나아갈 길이 아니다 라면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십시오. 이게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제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어릴 때 얘기지만은 그 아버님이 캐비닛 장롱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어요. 캐비닛 장롱이라고 하면은 철제로 된 이런 장롱 가구를 얘기하는데, 무거운 이 목재로 되어 있는 장롱을 접하다가 가볍고 경쾌한 캐비닛, 이러한 장롱을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어 해가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그 트렌드가 지나가지고 사업이 이제 몰락을 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산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일상이 노상술이야. 술에 쩔어갖고 사세요. 그러다가 그 화병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요절을 하셨어요. 자, 친구가 아버지의 그 유골함을 들고 털레털레 올라오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러듯이 우리는 외통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외길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의 여지를 박탈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 나가야 돼요.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여 년 전에 색다른 낱말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일본 말인데 이지메라 그래요. 이지메 해가지고 이지메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찾아봤더니만 왕따, 집단 따돌림, 뭐 요즘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뭐 고등학교 일진들 빵 셔틀, 그리고 의료계 간호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태움. 그런데 이 부분이 20여 년 전에 일본의 문화라고 치부하면서 야만인들, 저속한 인간들, 아주 못돼 먹은 민족들, 잔인한 민족들 하려고 우리가 지탄을 하고 비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빵 셔틀에 견디지 못하는 내 소중한 아이가, 나의 손주 손녀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러한 사회인이 그 태움이라는 그 이짐에 왕따,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갑질로 인해 가지고 내 명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상대 가해자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 상황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 의식을 차단해 버린 거야. 그 좋은 학교, 그 좋은 직장인데 왜 너가 참아라, 네가 인내해라, 네가 더 참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무언의 권유 또는 그 압력이 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요인이 됐다. 그 원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에게 유언이 됐든 무언이 됐든지 간에 강요를 하고 강권을 하는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타파돼야 된다. 깨져나가야 된다. 자, 참는다, 내가 인내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까요? 우리가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달생이라는 그 우화가 나와요. 그 우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목개야, 나무로 만든 닭. 예. 왕이 싸움을 가장 잘하는 닭을 훈련해 와라 라는 그 명을 내렸어요. 해가지고 이 주련사가 닭을 훈련하는데 40일 동안 해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이 닭을 딱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닭이 완전히 못개야. 반응을 안 해. 여타의 닭들이 또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눈 하나 돌리지 않고 오로지 그냥 침묵, 부엉, 무게만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변에 여타 닭들이 싸우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예 즐겁을 해가지고 주랭랑을 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우화예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중심을 세워가지고 내 주변에 나의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그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이러한 논리도 있어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는요, 물질 문명이 만연하다 보니까, 물질 제일주의가 횡행하다 보니까요, 그 내면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의 진정한 가치, 내면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해버리는 상황이 많이 도래가 되더라. 자, 이래가지고 나의 의식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마음이 황폐해지고 이제는 파탄이 나버려요. 그 파탄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화를 참지 못하다 보니까는 살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명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자살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거성은 주장을 드려요. 세상은요, 넓어요. 그리고 할 일이 많아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직업의 세계가 5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통계로 보니까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직업의 가지수가 2만 5천 가지래. 여기 비춰보면은요, 거성이 한평생 50여 가지 직업을 섭렵했다 하는 거는 완전히 세 발의 피야. 어디 꼽사리도 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랬듯이 세상은 넓고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일은 지천에 널려 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 내가 진정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포착해내는 것도 인생 선곡의 병법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가장 절대적인 행복은 하고 싶은 일만 하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자. 그러나 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충족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명을 단축하고 또는 타인의 목숨을 내가 좌우해가지고 그 죄과를 내가 감수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언제까지 참아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나는 인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기준서는 화나 분을 참지 못해 가지고 타인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지 않는 그 선까지, 이렇게 해서 거성이 인내, 참아야 하는 그 기준을 한번 우리 불종님들에게 전달을 해 드려 봤습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적 기원드립니다.